서블릿 API. 자, 서블릿 API 계층 구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API라고 하는 게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의미하는 거고요. 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거기 이제 상단에 서블릿 그리고 서블릿 컨피그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인데, 이 인터페이스는 자바에서 이제 클래스 배우고 나서요, 뭐 그 인터페이스라는 또 개념을 또 배우는데,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제 그 어떤 기능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메소드의 이름만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이제 구현해 놓은 게 아니야. 그러면 그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디에 쓰냐? 표준화를 할 수 있어요. 표준화 기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가 1팀, 2팀, 3팀, 4팀 해가지고요, 한 5팀까지 해서 한 수십 명 있는데요. 자, 개발해서 오세요 하면 막 어떤 룰이 없는 상태에서 개발해 보면요, 막 겹치는 것도 있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 막 섞이는 것도 있고 막 충돌 일어나고 막 난리 납니다. 이름도 자기 멋대로 자기 쓰고 싶은 이름 막 쓴단 말이에요. 그죠? 메소드 이름 쓰고 여러분들 변수 이름이라든지 메소드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 정해줄 때 여러분들이 뭐 생각나는 대로 그냥 적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이제 규칙을 정해주지 않으면 똑같은 기능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도 어떤 사람은 A라고 만들고 어떤 사람은 B라고 만들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페이스 개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최상위에 있는 이런 이제 서블릿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서블릿 컨피그라는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이런 밑에 또 이제 클래스가 있죠. 그래서 제네릭 서블릿이라는 이제 그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설명해 보면 제니릭 서블릭 추상 클래스라고 돼 있죠. 클래스는 클래스인데 추상 클래스 앱스트랙 클래스라고 해서 추상 클래스라는 이제 개념도 사실 이제 인터페이스 개념하고 비슷하긴 한데, 인터페이스 따로 추상 클래스 따로 그런 개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추상 클래스는 실제 이제 이제 이 구현을 할때 모든 인터페이스를 지금 이제 구현을 하지 않았다. 인터페이스에서 선언해 놓은 그런 메소드가 있는데, 그런 메소드를 구현을 다 안 해놓은 클래스 같은 경우는 추상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구현이 돼 있고 일부는 안 돼 있다. 그래서 일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구현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상 클래스라고 얘기해요. 이게 명칭입니다, 명칭.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급 자바 교급 시간에, 응용 시간에 또 이제 개념 세부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하고 이런 것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상단에 있는 이 부분은, 요거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제 설명이 안 됐던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라고 부르는 거죠. 자바 문법입니다. 자바 문법.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이제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인데, 다 구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추상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추상 클래스. 그래서 제네릭 서블릿이라는 추상 클래스가 있고요. 이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또 이제 작성이 되는 이제 HTTP 서블릿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제네릭 클래스, 추상 클래스는 서블릿과 서블릿 컨피그 인터페이스,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에 정해놓은 메소드 이름, 여기에 정해놓은 메소드 이름대로 요 제네릭 서블릿이라는 클래스에서 구현을 하는데, 다 구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추상 클래스고, 이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이제 만드는 이제 클래스가 이제 HTTP 서블릿이라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뿌리가 HTTP 서블릿이라는 뿌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HTTP 서블릿 요 클래스는 얘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서블릿 할 때 얘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얘를 쓴단 말이에요. 얘를. 얘의 뿌리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얘가 어디서 왔고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HTTP 서블릿 요 클래스는 제네릭 클래스 제네릭 서블릿이라고 하는 요 주세 클래스를 이제 상속을 받은 다음에 이제 구현을 이제 그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네릭 서블릿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인터페이스를 이제 구현한다는 표현을 보통 이제 이렇게 그 점선 이제 화살표로 이렇게 이제 하고요. 예. 그리고 상속받는다는 표현은 이렇게 이제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게 자바 시간에 이거 설명드렸을 거예요.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을 때 너네 부모 누구냐 했을 때 이렇게 저분입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상속 개념은 부모가 자식한테 이렇게 상속해 준다. 화살표가 부모에서 자식 쪽으로 가는데 실제 이제 이 자바하고 이 객체 지형 개념하고 너만 외국산에 만들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표기가 부모에서부터 출발해서 자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이렇게 자식에서 출발해서 부모로 이렇게 화살 촉이 부모 쪽으로 가 있으면은 이 부모 로부터 자식이 상속받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익히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서양하고 동양하고 좀 차이 나는 문화적인 그런 차이인데 책에 그런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그 위쪽에 상위에 있는 이게 이제 부모고요. 밑에 게 이제 자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식을 만들 때 부모에 있는 거를 상속을 받아 가지고요. 그대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네릭 서블릿을 상속받아서 HTTP 서블릿이라는 클래스를 만든다. 그래서 최종적인 요 이제 얘가 이제 주인공이 되는데, 자 서블릿 클래스 계층 구조 그림에서 왜 요걸 봤느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 있는 HTTP 서블릿이라고 하는 요 클래스 있죠. 예, 앞에서 그림에서 제일 밑단에 있는 거. 예. 이제 그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예, 얘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서블릿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그 서블릿 콘피그 인터페이스 얘는 뭐만 가지고 있다? 호출하는 방법만 가지고 있다. 메소드 이름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터페이스는 호출하는 방법. 예. 실질적으로 호출했을 때 어떻게 실행해 이런 건 없어요. 예,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예, 그냥 호출을 할 때는 이런 이름으로 호출하는 거야 라고만 딱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법적으로 저기 뒤에 고급 자바 고급정에 지금 안 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서블릿 인터페이스 쪽에 보면 자 요거는 어느 패키지에 있느냐. 이 인터페이스는 자 자바 X의 서블릿 패키지 안에 요 서블릿이라는 인터페이스가 들어가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선언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블릿 관련 추상 메소드를 선언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추상이라는 얘기는 이제 구현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그 블록이라고 하죠. 중괄로 열고 중괄로 닫고 그 안에 코드가 없는 상태예요. 예. 실행되는 코드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 형태로 init, service, destroy, get 서블릿 info, get 서블릿 config 이런 메소드들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괄로 안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이렇게 실행하는 거야,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제 호출하는 거야 정도만 형식만 나와 있고요. 아무것도 이제 구현된 게 없어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자, 서블릿 인터페이스하고 또 하나 더 이제 인터페이스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서블릿 config 인터페이스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자바 X 패키지 밑에 서블릿 패키지 개념은 앞에서 설명 다 들었습니다. 자바 할 때. 그죠? 우리 클래스를 분류해서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 패키지 개념을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 우리가 클래스의 풀 클래스명이라고 하는 거는 클래스명 앞에 이 패키지명까지 다 합쳤을 때 풀 클래스명이 됩니다. 그죠? 자바 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가 똑같이 자 이렇게 자바 X라는 패키지 밑에 서블릿이라는 패키지 안에 보시면 서블릿 인터페이스와 서블릿 컴피그 인터페이스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블릿 컴피그 인터페이스는 서블릿 기능 관련 추상 메소드가 선언되어 있고요. 자 get init 파라미터 다음에 get init 파라미터 names
다음에 get sublit context, 다음에 get sublit name, 이런 것들이 이제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페이스 들어가는 껍데기라고 했습니다. 껍데기, 호출하는 방법, 형식,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두 번째 단계, 이제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추상 클래스라고 그랬죠? 제네릭 서블릿 클래스가 밑에 딱 배치가 딱 되어 있죠. 그래서 요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추상 클래스, 제네릭 서블릿 클래스고요. 얘도 자, 자바 X 패키지 밑에 서블릿 패키지 안에 선언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제 이 상위에 있는 요 서블릿 인터페이스와 서블릿 컨피그 인터페이스, 요 두 개의 요 인터페이스를 구현, 여기서 이제 구현이라는 이런 이제 용어를 여러분도 안 들어봤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제가 인터페이스 설명드릴 때는 형식 껍데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호출하는 형식 껍데기만 코드가 딱 들어가 있고, 실제 호출했을 때 뭘 실행해라 이런 것들 내용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는 얘기는 미완성되어 있는 실제 중간 안에 그 코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 오버라이딩이라는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상위 두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여 일반적인 서블릿 기능을 구현하는 클래스를 말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일반적인 서블릿 기능을 구현한다는 표현이 코드를 완성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중간 안에 있는 코드를 치워 넣는다, 완성한다. 오버라이딩 해가지고 완성이 덜 된 거를 완성을 해준다. 실제 호출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라 하는 코드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제네릭 서블릿. 자, 이게 이제 추상 클래스인데, 이거는 이제 상속을, 제네릭 클래스를 이제 상속을 받아 구현한 사용자 서블릿은 자, 사용되는 프로토콜에 따라서 각 이제 서비스, 이 메소드죠, 를 이제 오버라이딩해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밑에 있는 주인공, 예. 자, HTTP 서블릿, 요거는 이제 코드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서블릿을 만드실 때 얘가 나온단 말이에요. 얘가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 시간에 클래스를 만드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앞에서 여러분들 자바 시간에 만든 클래스는 웹 서비스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웹 서비스용이 아니고, 얘가 제가 주인공이라고 그랬죠. 여기 얘를 받으면은 이제 톰캣을 통해서 웹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동적 이제 그런 이제 웹 페이지 서비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주인공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HTTP 서블릿 클래스, 여기 이제 보면 얘는 자, 자바 X 패키지 밑에 서블릿 패키지 밑에 HTTP, 이것도 패키지입니다. 요 아래에 요 HTTP, 이 HTTP가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이렇게 이제 그 약자죠, 그죠? 전송 프로토콜. 그래서 이제 요 HTTP 이제 요 이제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주고 받고 하는 그런 이제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브라우저는 이제 그 웹 클라이언트가 되고요. 서버상에 이제 서블릿이나 JSP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브라우저에서 이제 요청을 할 때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주소창 넣으면 HTTP라고 붙잖아요. 앞에 주소. 지난 시간에 그거 보셨잖아요. 우리 주소 이렇게 넣으면 앞에 HTTP라고 붙는 거 보셨어요. 웹 프로그램 할 때. 그죠? 그래서 이제 HTTP 프로토콜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패키지가 자바 X 패키지 밑에 서블릿 패키지 밑에 HTTP 패키지 이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HTTP 서블릿 클래스라고 여기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만드실 때 요 클래스를 이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밑에 제네릭 서블릿을 상속받아서 자, 요게 이제 부모가 되는 거죠. 얘가 이제 부모고요. 얘가 이제 자식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표시한다고 그랬죠. 부모가 가지고 있는 놈들을
예? 예, 자식이 상속받아서 상속받는 거는 부모가 자식한테 상속해 주는 거죠. 이렇게. 근데 표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제네릭 서블릿을 상속받아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에서 서블릿 기능을 자, 수용을 하고 웹 브라우저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만들 때 상속받아 사용한다. 그리고 요청 시에 서비스가 호출되면서 요청 방식에 따라서 do get 혹은 do post가 차례대로 호출된다. 자, get하고 post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이거 어디서 들어봤어요? 우리 프론트 할 때 폼 HTML로 폼 만드실 때 메소드 설명 들었었어요 그때. 메소드 폼 HTML 폼 만드실 때 메소드라는 속성에 그 get을 넣을 수도 있고 post를 넣을 수가 있는데 get을 넣게 되면 주소창에 서버로 전달되는 데이터 값을 노출시켜 준다 그랬죠. 근데 이제 보안상으로 그게 위험해요. 그래서 get 방식 같은 경우에는 서버로 넘겨지는 그런 그 데이터 값을 그냥 주소창에 오픈을 하기 때문에 get 방식에 보안과 상관없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 작성하실 때 보통 쓰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get 방식의 단점은 서버상으로 전송되는 그 데이터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포스트라는 방식을 또 쓰거든요. 포스트는 get 방식하고 달리 데이터를 숨겨서 서버에 이제 전송을 하기 때문에 보안하고 관련해서 조금 이제 그 어떤 정보가 노출되면 안 된다 할 때는 포스트 방식으로 서버에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버 쪽에 이제 전송할 때 그리고 그 데이터의 어떤 용량도 제한이 없고 그래서 이제 보통 웹 프로그램 코드를 보시면 폼 태그에 메소드 속성에 보면 get 아니면 포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속성 값으로. 네, 그래서 다른 데서 만들어 놓은 소스 코드를 이렇게 한번 그 코드를 분석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폼에 get 아니면 포스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들어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프론트 쪽 페이지하고 연동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얘가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때는 이거 뭐 메소드 do를 쓸 수 있고 포스도 쓸 수 있고 뭐 해서 그래서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대충 되네라고 하는데 실제 이제 서버 페이지에서 클라이언트 페이지에 그러니까 프론트 페이지죠. 프론트 페이지에서 메소드 방식을 폼의 메소드 방식을 do로 하느냐 이제 포스트를 하냐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수가 공을 던지는 게 뭐 어떻게 던지냐 이게 이제 달라지면 포스도 받을 때 다르게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기술과 기술이 이제 프론트 쪽 기술하고 서버 쪽 이제 기술이 이제 이렇게 이제 연결되면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이제 연계가 되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제 서블릿을 이제 어느 정도 기본 하시면은 앞에서 우리 그 회원 가입 폼 만드셨잖아요. HTML로 그죠? HTML로 회원 가입 폼 만들었었잖아요. 그죠? 그거 활용해 가지고요. HTML에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나서요. 썸이 전송을 할 때 이제 실제 서버 페이지 쪽으로 주소 액션이라는 폼에 액션이라는 속성이 있었죠. 거기에 이제 서버 페이지 주소를 넣고 전송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만드는 이 서블릿 쪽으로 데이터가 넘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포스트로 호출을 했는지 포스트 방식으로 호출을 했는지 그러면 get 방식으로 호출했는지 따라 가지고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 설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표가 다 있어요. 이 표 그대로 똑같고요. 있는데 사실은 이거 읽어보시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내가 실습도 해보고 프로그램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안 한 상태에서 그냥 텍스트만 읽고 내가 이해를 한다. 이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예제를 만들어 보시고 다시 책을 한번 더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구나. 근데 뭐 당연히 이제 교재를 작성하시는 분이 더 똑똑하고 그죠? 똑똑하고 더 유명하시고 공부도 더 많이 하시고 하신 분이지만
이게 표현에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글로 표현하는 것도. 예. 뒤에 내가 이 개념을 알고 되면 이 개념인데 왜 이렇게 설명했을까? 막 이렇게 막 느껴지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하는 게 좀 한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책으로 이렇게 보시고 다음에 이제 실습하면서 꼭 결과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한 다음에 다시 책을 보시면은 이게 여기서 텍스트 문장에서 전달하지 못한 그런 의미를 또 알게 됩니다. 자바 공부하실 때 항상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메인소드 공부하실 때 퍼블리시 스테이트 보이드맨 처음에 제가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일단은 그대로 그냥 입력하시고 실행하시고 저기 뒤에 가면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퍼블리시 보이드맨 퍼블릭 그거 접근 제한자인데 그것도 챕터 하나인데, 그죠? 예, 그냥 몇 마디 해가지고 끝나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런 내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그 장에서 배운 내용을 거기에서 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뒤에 장에서 또 그 관련된지 하면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지. 그런 다음에 다시 앞에 장을 보시면은 뒤에 있는 내용하고 앞에 내용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이런 개념, 이런 의미로 쓰는구나 라고 딱 완성이 됩니다. 예, 그래서 책을 여러 번 또 보셔야 돼요. 이렇게. 예. 자, 그러니까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실제 여러분들 그 HTML 폼 만드셨잖아요, 그죠? 페이지, 프론트 페이지. 예, 그 부분하고 관련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밑에 설명에 제네릭 서블릿 클래스, 이게 이제 요 추상 클래스라고 그랬죠, 그죠? 자, 요 제네릭 서블릿 추상 클래스는 여러 통신 프로토콜에 대한 서블릿 기능을 구현하고 있고, 제네릭 서블릿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이렇게 표현하죠. 얘가 자식이고 얘가 부모입니다, 그죠? 반대 방향. 너네 부모 누구야? 하면 자식이 부모랑 이제 저기 계시는데 이렇게 이제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그래서 제네릭 서블릿 클래스를 상속받은 HTTP 서블릿. 예. 요 자바는 대소문자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 코드상에 작성하실 때 H가 대문자고 그다음에 이제 S가 대문자. HTTP 서블릿 이거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그죠? 카멜 표기법 이제 쓰고 있고, 그죠? 예. 그래서 요 HTTP 서블릿 클래스는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서블릿 기능을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 주인공이 이제 얘하고 관련된 거를 쭉 설명을 다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주인공 HTTP 서블릿이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보자는 거지. 자, 클래스 여러분들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클래스 자바 시간에 클래스 구성 요소 있었죠? 뭐뭐뭐로 구성됩니까? 일단 클래스 만들려고 그러면 필드도 있어야 되고 생성자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메소드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생성자가 뭔지 필드가 뭔지 메소드가 뭔지 알아야 클래스를 만들죠, 그죠? 그걸 이제 클래스 만든 다음에 클래스 만들어지면 new라는 키워드 사용해서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여러분들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HTTP 서블릿 클래스라는 거를 만들어 놨고 여러분들이 만들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웹 서비스 할 때 우리가 직접 이런 기능들을 구현할 필요는 없고요. 이미 만들어 놓은 거 그냥 이해만 하고 가져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이제 HTTP 서블릿 클래스 안에 보면 메소드들이 있어요. 메소드들이 이미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메소드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우리는 이제 우리가 쇼핑하듯이 쭉 봐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표 나오면 만다 하고 그냥 건너뛰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하나씩 보셔야 돼요. 이 형식이라든지 이런 거 눈여겨보고 나서 익숙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메소드가 1개, 2개, 3개, 4개, 5, 6개 정도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앞에 protected는 접근 제한자입니다. 그죠? 자바 시간에 요거는 자, 접근 제한자 할 때 public 접근 제한자도 있고, 그죠? private 퍼블릭 다 오픈하는 접근 제한자였죠. 자바 문법 지금 다 까무시면 안 됩니다. 혹시 그 자바 그 복습 안 하시는 분 이제 까먹으신 분들은 앞에 자바 그 문법 하고요 한번 쭉 보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서블릿도 그렇고 JSP도 그렇고 여러분 자바 문법을 같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자바 복습 안 하신 분들은 자바 앞에서 했던 거 쭉 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접근 제한자 퍼블릭은 다 오픈하는 개념이죠. 외부에서 다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죠. 반대가 뭡니까? 프라이빗이죠, 프라이빗. 프라이빗은, 야, 뭐, 감춰버리는 거죠. 캡슐화, 이제 설명할 때 이거 좀 드렸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절대 접근할 수가 없고, 클래스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프로텍티드는 뭐예요? 다른 패키지에 현재 클래스로부터 이제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만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현재 클래스, 현재 패키지 외에 다른 패키지에서 접근하려면 다른 건 안 되고, 다른 클래스, 다른 패키지는 거는 안 되는데, 그 중에서 되는 거는, 자식 클래스, 예,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 예. 그리고 이제 디폴트 있죠. 이런 이제 퍼블릭이나 프라이빗이나 프로텍티드 접근 제한자를 쓰지 않고 그냥 메소드를 선해주면 그게 뭐다? 디폴트 접근 제한입니다. 디폴트 접근 제한일 때는 해당 클래스 메소드 접근할 때 같은 패키지, 그죠? 같은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들 접근 가능하죠, 그죠? 다른 패키지에서는 접근 못 하잖아요, 그죠? 자, 이제 자바 문법 서블릿 한다고 해서 자바 문법 잊으면 돼, 이게 아니라고 했죠. 자바는 베이스에 다 깔려 있습니다, 문법이. 그래서 그런 서블릿 작성하실 때도 똑같이 자바, 이게 자바입니다, 자바. 예. 이름은 지금 이제 서블릿을 만드는 거 공부합니다 하지만 베이스는 다 자바예요, 자바. 문법도 자바고 다 자바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메소드 이름 나오겠죠. 자, 자, 메소드 이름 보면 이제 do delete 메소드가 있고요. 자, 소괄로 열고 닫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파라미터입니다. 파라미터. 파라미터예요. 파라미터. 파라미터가 우리말로 하면 매개 변수. 매개 변수 우리 저 메소드 선언하고 함수 선언할 때 매개 변수라는 용어 많이 썼잖아요. 그죠? 매개 변수인데 매개 변수. 그래서 이 do delete라는 메소드를 이제 호출을 할 때 두 개의 매개 변수 값을 받아서, 그러니까 앞에 있는 HTTP Servlet Request라는 이 타입의 REQ, 이게 이제 리퀘스트의 REQ, 이게 뭐예요? 얘가 뭐예요? 참조 변수예요, 참조 변수. 이게 앞에 게 타입이고, 예. 그래서 REQ라는 이 참조 변수는 HTTP Servlet Request라는 타입의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저장할 수 있는 참조 변수인 거예요. REQ. 매개 변수 값, 파라미터 값으로 리퀘스트 객체를, 리퀘스트 요청 객체, 리퀘스트 객체라고 합니다. 객체를 값으로 받기 위해서 이런 형식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서블릿 코드 이제 보시면 이게 디폴트로 계속 나옵니다. 디폴트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HTTP Servlet Response죠. 리스판스는 응답이죠, 응답.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 이제 인터넷 하는 거니까, 인터넷 웹 프로그램 하는 거니까 인터넷에 이렇게 이제 구름으로 제가 이렇게 그려놨고요.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어요.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는데, 이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으로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요청을 하고요. 서버는 이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요청대로 뭔가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리된 결과를 가지고 다시 클라이언트 쪽으로 응답을 해줘요. 응답을. 그래서 이 메소드가 그냥 이렇게 막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거 그림 계속 나왔어요, 앞에. 그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보내는 정보들을 그러니까 여기 보면 리퀘스트라는 용어 나오죠? 리퀘스트 객체로 담아서 서버 페이지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스판스는 응답입니다. 우리말로 응답이잖아요. 리스판스. 그죠? 리스판스 서버 페이지가 클라이언트 쪽으로 요 리스판스 그러니까 응답 객체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요. 이게 이제 거기에 데이터를 실어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는 HTTP 서블릿 리퀘스트 타입이 이제 객체고, 두 번째는 HTTP 서블릿 리스판스 객체를 받기 위한 파라미터 선언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설명은 간단하게 이제 서블릿이 딜리트 리퀘스트 요청이죠. 요청. 예, 위에 그림 그려놨잖아요, 그죠? 예, 요 요청. 그래서 딜리트 요청을 수행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통해서 호출이 된다. 예. 그리고 밑에는 제가 이제 위에서 이제 설명을 요거 이제 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같은 패턴이에요. 자, do get 메소드 이름이 이제 do get이고, 예. 얘는 예, 똑같이 HTTP 서블릿 리퀘스트 타입의 REQ라는 자, 참조 변수, 다음에 HTTP 서블릿 리스판스라는 RESP 예, 참조 변수. 이렇게 이제 매개 변수 두 개를 이제 가지고요. 요거는 do get은 서블릿이 이제 get 리퀘스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 서비스 통해 호출되어진다. 그 다음에 do head 파라미터는 동일하고, 자, head 리퀘스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 서비스를 통해서 호출되고, do post 예. 자, 서블릿이 이제 포스트 리퀘스트를 자, 수행하기 위해서 예, 서비스를 통해서 호출되고, 또 서비스라는 게 있죠. 요것도 뭐 같은 이제 매개 변수 타입이 같습니다. 그죠? 예. 첫 번째가 HTTP 서블릿 리퀘스트고요. 두 번째가 HTTP 서블릿 리스판스 똑같죠, 그죠? 그래서 표준 HTTP 리퀘스트를 퍼블릭 서비스에서 전달을 받아가지고 예, do xx 여기 이제 xx 자리에 여기 들어가는 게 do get이 될 수도 있고요, do post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do xx 진짜 xx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형식이에요, 형식. 예, do로 시작되는 요 메소드를 이제 호출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이 서비스라는 메소드는 접근 제한자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예, 그래서 이 리퀘스트, HTTP 리퀘스트를 이제 퍼블릭 이라는 접근 제한자를 가지는 서비스에서 전달받는 거예요. 여기 보면 프로텍티드잖아요, 그죠? 예, 이 퍼블릭 접근 제한을 쓰는 서비스 메소드로부터 다시 전달을 받아가지고 예, 프로텍티드 접근 제한자를 가지는 이제 서비스가 이제 호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자, 실제 처리하는 거는 do로 시작하는 do get이든 post든 이렇게 이제 실행을 호출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public 여기에 대한 요 위에 설명된 거, 예, 요거죠. 예, 형식 똑같죠. 그러면 이거 보시면 앞에 나오는 매개 변수 타입하고 뒤에 나오는 매개 변수 타입, 여기 처음 앞에는 HTTP 서블 리퀘스트, 그다음에 뒤에는 HTTP 서블 리스판스니까 처음에 값은 요 타입은 리퀘스트 객체를 받는 거고요. 두 번째 매개 변수 요거는 리스판스 객체를 받는 겁니다. 메소드 호출할 때 예, 객체를 던져주고 받고 하는 거예요. 리퀘스트 객체, 리스판스 객체. 예, 그래서 여기서 자, 퍼블릭 예, 접근 제한자를 사용하는 서비스 여기에서 나왔죠. 클라이언트의 리퀘스트를 프로젝트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퍼블릭 접근 제한자는 외부로부터 접근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퍼블릭 접근 제한자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로 가서 그 다음에 얘는 어디로 또 전달합니까? 프로텍티드 접근 제한자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로 이렇게 또 전달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do get이든 do 뭐 post든 이쪽에서 이제 다시 호출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클라이언트 이제 여기 이제 순서 우리가 웹에서 여기 실행되는 순서를 적어 놓은 건데, 클라이언트가 이제 브라우저 생각하시면 되죠. 서버에 이제 일단 서블릿을 이제 요청을 했다 했을 때 먼저 이제 그 퍼블릭 여기 나오죠. 퍼블릭 접근 제한자를 가지는 서비스를 호출하게 되어 있어요. 순서가. 그런 다음에 이 퍼블릭 접근 제한자를 가지는 서비스가 예, 요 프로텍트 예, 프로텍티드 접근 제한자가 가지는 서비스를 또 호출을 해요. 예. 그런 다음에 예, 이 프로텍티드 접근 제한자를 가지는 서비스 메소드에 의해서 이제 do 예, 요 do로 시작하는 do get이든 post든 메소드 이제 호출하는 요런 이제 순서대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제 제어가 흘러간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예.
자, 네, 설명을 이제 많이 드린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서블릿 이제 만들 때 중요한 메소드 앞에서 메소드 설명 드린 것 중에 두 get이 있었고 두 post도 있었죠, 그죠? 다시 볼까요? 두 get이 있고 두 post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제 만드실 때 요것만 제대로 쓸 줄 아시면 돼요. 만드실 때. 그러면 이제 여기 자 서블릿 만들 때 이제 이 서블릿의 생명주기라고 나오는 건 있는데, 자 라이프 사이클 메소드라고 해서요. 예. 자 서블릿의 생명주기 메소드가 뭐냐, 라이프 사이클 메소드가 뭐냐, 서블릿 실행 단계마다 호출되어 이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상태, 실행 단계, 뭐 간단하게 봐서 상태, 어떤 상태냐, 뭐 그죠? 시작 상태냐, 뭔가 처리하는 상태냐, 안 그러면 뭐 이제 끝나는 상태냐, 아기가 태어난 상태냐,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생을 마감하는 상태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 상태냐, 이거 이런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서블릿 실행 단계마다 호출되어서 기능을 수행하는 콜백 메소드라. 예. 그래서 이제 밑에 자 메소드 이렇게 그 init 메소드, do get 메소드, do post 메소드, 디스토리 메소드, 메소드 4개가 나와 있는데 단계를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생명주기 단계, 여기 라이프 사이클 메소드, 여기 이제 단계인데 초기화 단계가 있고 작업 수행하는 단계가 있고 종료 단계, 요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1번 단계, 2번 단계, 3. 초기화 단계, 작업 수행 단계, 종료 단계. 예. 그래서 요 초기화 단계에서 요 init 메소드는 서블릿 요청 시에, 그러니까 브라우저를 통해서 통캣 서버에 서블릿을 요청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시에 맨 처음 한 번만 호출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서블릿 생성할 때 초기화 작업을 이제 해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자동으로 내부적으로 이걸 이제 호출해서 실행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부적으로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서 서버에 있는 서블릿을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서블릿에 요 이닛이 자동으로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닛이라는 메소드는 하는 역할이 뭐다? 서블릿 생성 시에 초기화 작업을 이제 여기 이제 주로 한다. 이닛. 그러면 이제 초기화를 먼저 봤으니까 이제 마지막에 거 요거 볼게요. 이게 이제 태어나는 거다 그러면 이게 이제 죽는 거예요. 여기 보면 디스트로이라고 있죠. 요거에 서블릿이 기능을 수행하고 메모리에서 소멸될 때, 메모리에서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해가지고요. 메모리에서 삭제가 될 때, 없어질 때, 더 이상 실행하지 않을 때, 이렇게 이제 소멸되겠죠. 그런데 요 소멸될 때, 요 디스트로이라는 메소드가 이제 호출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디스트로이 메소드 안에는 보통 이제 어떤 코드를 넣느냐, 서블릿의 마무리 작업을 할 때 이제 요 디스트로이 메소드 안에다가 코드를 작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 요거 부분, 작업 수행.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론트 페이지 폼 HTML 가지고 폼을 예를 들어서 회원 가입 폼을 만들었다. 그러면 로그인 폼을 만들었다.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 넣고 이제 그 아이디 패스워드 값을 로그인 버튼 눌러서 서버로 전송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서버로 전송된 값을 서블릿에서 처리하는 걸로 여러분이 이제 코드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실제 이제 그 클라이언트 그 HTML 페이지 폼에서 서밋한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HTML 폼에서 get으로 보내면 두 get이 호출이 되고요. 포스트로 메소드로 포스트로 주고 포스트로 보내면 두 포스트로 가서 이제 얘를 이제 호출을 하는 겁니다. 작업을 수행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두 get, 두 포스트, 얘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블릿 요청 시에 매번 호출된다. 서블릿 호출할 때마다 이걸 자동으로 찾아서 호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이게 메소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고 했을 때 두 get 메소드 안에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만들든지 두 포스트 메소드 안에다가 실제 프로그램 자바 코드로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는 거예요. 데이터를 받아서 어떻게 DB하고 연동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뭐 이런 것들을 코드로 여기에다가 이제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자 여기 자 서블릿 생명주기 라이프 사이클 메소드 요 네 가지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3단계고, 그죠? 태어나고 사용되고 죽고 하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이제 태어나고 죽고 init 호출되는 부분, destroy 호출되는 부분,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뭔가 실행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부분이 이제 두 개씩이나 포스트인데 얘는 그 펌에서 get 방식으로 데이터를 넘겨주느냐 아니면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넘겨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요청할 때 get 방식 요청이냐 포스트 요청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호출되는 게 이제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그 init하고요. 저기가 하는 요 init하고 이제 destroy 메소드는 생략 가능하고요. 예, 얘는 이제 이 두 가지 init과 destroy는 생략 가능합니다. 뭐예요? 그러면 생략됐다는 얘기는 서블릿을 호출했는데 서블릿 보니까 init 메소드 없네? 오류 안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식하냐면 요 init은 서블릿을 생성할 때 초기화하는 작업을 넣는다 그랬죠. 초기화해 줄 게 없구나. 서블릿 생성할 때 메모리 상에 이렇게 이제 생성하고 할 때 초기화 작업이 없네 라고 그냥 건너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트로이 얘는 서블릿이 메모리 상에서 이제 사라질 때 호출된다 그랬죠. 그러면 사라지기 전에 왜 사람도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정리하잖아요. 뭐 정리합니까? 야, 내 통장에 얼마 있으니까 자 첫째 아들 얼마 가지고 둘째 아들 얼마 가지고 이런 거 하죠, 그죠? 그러니까 건물은 누가 가지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예,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죽거든 뭐 산에다 묻어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 하잖아요. 정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요 디스트로이 메소드에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최대한 풀어서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서블릿도요. 예전에 서블릿 가르치면요. 막 죽으려고 그래요. 막 안에 막 서블릿 글자도 딱딱하고 뭐 한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막 근데 최대한 제가 이거 풀어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이 지금 자 가운데 이제 두 get 포스트 이제 요 코드는 생략을 못 해요. 왜냐면 두 방식으로 메소드로 해서 호출했으면 두 get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야 되고요.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했을 때는 두 포스트라는 메소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init과 destroy 메소드는 생략 가능하지만 요 두 get이나 두 포스트 요거는 반드시 구현해 줘야 됩니다. 개념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았는데 자 그러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서블릿이라는 거 이거 왜 만들어야 된다? 웹 서비스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서블릿이라는 이제 형태를 초창기에 우리가 썼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서블릿이라는 걸 가지고 웹 서비스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제 그런 개념들을 이제 알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서블릿은 뭐로 되어 있느냐? 자바 클래스예요. 그러면 자바 클래스 인데 그냥 우리가 클래스 만들면 웹 서비스가 되느냐? 아니라고 그랬죠. HTTP 서블릿이라고 하는 그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야지 서비스 되는 동쪽 웹 페이지로 서비스 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자 사용자 정의 서블릿 클래스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규칙에 맞춰 가지고요 작성을 합니다. 그 안에는 이 생명주기 라이프 사이클 메소드들 아까 앞에 설명드린 거 있죠, 그죠? 서블릿 안에 그런 메소드들을 작성하게 돼 있어요. 오버라이딩해서. 그래서 여기서 구현한다는 얘기가 코드 작성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서블릿은 우리가 안에 소스 코드를 만들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앞에서 그래서 앞에서 보셨죠. 서블릿을 XML 기억나시죠? 웹스트림.xml 해가지고요. 이 XML 그 서블릿 매핑 해가지고 태그 그 작성해가지고요. 연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단계에 띄워놓고 싶으면 애노테이션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서블릿 매핑이라는 작업을 해주고요. 세팅을 해줘야 돼요. 외부에서 요청이 왔을 때 이거 실행해라. 이 서블릿 실행해라. 그 다음에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서블릿 매핑 이름으로 이제 요청. 이거 이제 테스트 해보는 거죠. 브라우저 실행해서 이제 실행이 되는지.